네, 그러면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학원 원장 김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그 삼각상고 친구들이 기름역 근처 사는 친구들이 많이 가진 않았더라고요. 많이 가진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다 했는데 저희 재원생 중에서는 삼각상고를 합격한 친구 3명밖에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삼각상고를 매년 놓치지 않고 수업을 개설을 했었거든요. 좀 심한 연도는 재작년이었나? 설명이 한 분 오셨어요. 그래도 진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에 저희가 여러 학교를 준비했는데 인원이 가장 적지만 그래도 그만큼 신경 써서 저희가 설명회를 준비했고 그리고 학교에 맞춤 과목을 좀 개설했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오늘 설명회 잘 들어주시고 이 동네에 있는 친구들이 얼마 없더라도 가서 또 잘하면 학교 친구들이 생겨서 또 다니겠죠. 저희도 항상 그 생각 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삼각상고 영어 같은 경우 2명인가 3명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한 15명 정도까지 제가 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잘 진행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수업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상담해 주시면 열심히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홍보를 조금 하고 시작할 건데요. 네, 학원 홍보를 조금 할 텐데 제가 TV 나왔습니다. 수학 고수로. 네, 수학 고수로 이제 그 SBS 고수열전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학 잘 보내는 수학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나왔는데 제가 넣기 싫었는데 직원들이 다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TV 살펴보면 있는데 제가 이제 단순히 수학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한 10년 차거든요. 올해 10년 차 잘 가르치기도 했고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학원 다른 선생님들도 정말 다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실은 이거는 제가 혼자 나오기는 했지만 학원 자체로는 이번에 1월 10일에 그 헤럴드 경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교육산업 대상을 학원 전체적으로는 또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고등학교 입시 부분 상을 받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헤럴드 경기에서 얘기한 게 이 근처에 있는 학교 10개 정도에 정말 이 정도로 맞춤을 하는 학원이 별로 없는데 맞춤식으로 잘 해주는 걸 메리트로 저희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여기 5층에 상담실 가시면 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물론 맞춤형 그것도 있는데 저희가 실은 이 동네에서 10년 하면서 그 사회적인 활동도 좀 많이 했어요. 한부모 가정 또는 저소득층 가정을 성북구청이랑 함께 해가지고 사회적인 공헌도 많이 하고 코로나 시기 때는 자영업자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이제 수강료 지원 같은 경우도 조금 드렸는데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그때 그 코로나 시절에 학부모님 수강료 지원이 한 5천만 원 정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회 공헌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그 부분도 좀 가산점을 받아서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입시 결과인데요. 요건 이제 그 작년 대학교 1학년 학생들, 그러니까 작년 입학 결과고요. 이건 올해 입학 결과인데 인원이 줄어든 게 아니고요. 실은 줄어든 게 아니고 그 현재 아직 발표가 다 안 났죠. 정시 다 발표가 안 났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외부 공보가 지금 1차 수시까지만 냈기 때문에 2차 수시 이후로 정시까지 마무리를 지금 안 지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경일치가 2개 있는데 이거는 중경일치가 아니고 오탈이고 오탈자고 이제 인서울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어차피 작년보다는 올해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올해 학원 최초로 연세대 의대랑 서울대 의대를 2명을 뽑았습니다. 예, 이 동네에서 연세대 의대, 서울대 의대가 2명 다 합격한 걸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최초로 저희 학원에서 올해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의예과 지금 5명인데 제가 알기로 그 다음에 2명이 더 늘어서 지금 7명으로 알고 있어서 정시까지 합격하면 작년보다 의치한 같은 경우는 더 늘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는 의치한도 아닙니다. 올해는 의예과만 5명입니다. 요거는 의학학. 그래서 보통 말하는 의학,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합친 거고요. 올해는 의예과만 5명 지금 합격한 상태입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제 내신 성적 결과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첫째가 아닌 둘째 정도 되는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이제 첫째가 벌써 이제 대입하고 하면 실은 3학년 되면 학생들이 학원 잘 안 다닙니다. 보통 대치동 많이 가고 인강하고 그러는데 아마 이 근처에서 저희 학원이 고3 때까지 학생들이 잘 줄지 않는 학원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3까지 마무리 잘 지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고3뿐만이 아니고 이제 1학년, 2학년 이제 내신 결과를 쭉 정리했습니다. 다 정리하기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정리 좀 해놓은 상태고요. 좀 아쉬운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재작년 저희 학원에서 이제 삼각성보를 많이 안 갔어요. 그 삼각성보 학생 인원수가 좀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삼각성보 실적이 없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 해서 뭐 옛날로 돌아가서 삼각성보가 여기서 좀 갔을 때는 삼각성보 전교 3년 연속 전교 1등 1, 2, 3학년 다 다닌 적도 있고요. 그 친구들 이제 뭐 대학을 잘 갔냐면 좀 아쉽지만 최저 못 맞춰가지고 고대 가고 뭐 서울대 먹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삼각성보는 결국 내신 따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결국 최저 쪽이 좀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미리 또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과목별로 홍보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과목별로 안내를 드릴 예정인데요. 수학부터 진행할 예정이고 실은 저는 수학에서 심화, 최상위권 심화 통합반입니다. 왜냐면 지금 삼각성고 애들이 저희 학원에 이제 3명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 중에 더 잘하는 애 뭐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래서 뭐 삼각성고 심화반만 따로 개설할 수는 없지만 제가 삼각성고랑 매년 이렇게 매년 통합 심화반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렇다 해서 저희 삼각성고 수학을 별도로 이제 또 정석 선생님께서 좀 이따 또 수학 나와서 얘기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레벨을 다양화해서 아니 학생 수가 3명밖에 없는데 레벨을 괜찮습니다. 실은 뭐 학생 1명이어도 저희 항상 폐강하지 않고 수업 대부분 진행을 했었거든요. 1명으로 시작해서 그 친구가 잘 되면 결국 친구들 다 오더라고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에 소개할 제 수업은 수학 심화 통합반입니다. 네, 우선 제 수업에 대해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 수업은 이게 뭐냐면 1학년, 지금 이 제일 위의 친구들이 이번에 대학교 입학한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얘들이 1학년 때 이렇게 5개 학교가 제가 전교 1등을 뽑았습니다, 수학. 근데 이제 1년에 시험이 4번이기 때문에 4번 다 전교 1등인 학교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한 번 이상 전교 1등한 학생 명단을 적기는 했는데요. 근데 이게 1학년 때 이렇지 2학년 때는 전교 1등 수가 더 많아져요. 일부러 1학년 때만 적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용인 있잖아요. 온라인 수업 들었습니다. 올해 서울대 현역으로 입학했고요. 선덕고 1학년 때 수학 전교 1등이었던 애 이번에 서울대 역시나 현역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성고 친구가 서울대 의대, 이 영흥고 친구가 연세대 의대 지금 합격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 고3이죠. 예비 고3은 얘들 1학년 때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을 제가 전교 1등을 뽑았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보다 2학년 때 전교 1등이 더 많았습니다. 4번 시험 중에 한 번만 전교 1등에도 이름을 적었다고 말씀드렸지만 개성고, 신일고, 영우고 같은 경우는 2학년은 4번 다 전교 1등을 했는데 한 학생이 한 게 아니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 4명이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이 안에서 전부 경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 고위 학생들은 이렇게 전교 1등을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창동고, 솔샘고, 석관고가 추가됐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창동고, 솔샘고, 석관고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집이 멀어요. 먼데 솔직히 알고 계시겠지만 설sem고 앞 삼각성보다 더 위잖아요. 괜찮은 학원이 별로 없습니다. 심화까지 수업하는 수업은 거의 없고요. 창동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동고는 물론 지하철 타면 가깝긴 하지만 꽤 멀죠. 석관고도 마찬가지예요. 석관고 근처에서는 되게 학원이 괜찮은 잘 가르치는 학생들 가르치는 학원이 없습니다. 실은 저는 약간 오늘 삼각상고 설명이기 때문에 삼각상고에 맞춤을 하자면 삼각상고는 이 3개 학교보다 접근성은 좋지만 실은 학생들 수준은 솔직히 비슷하다는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시험 난이도가 비슷하거든요, 일단.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여기까지 와서 수학을 배우고 실은 이 친구들이 1학기까지는 저랑 수업을 안 했습니다. 1학기 때 이 학교에 있다가 여름방학 때 저한테 와서 2학기 가서 다 수학 전교 1등 한 거거든요. 솔sem고 친구 빼고요. 솔sem고는 1년 내내 전교 1등 했습니다, 수학. 그래서 삼각성도 충분히 수학 전교 1등, 2등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제 수업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이 친구들이 당연히 모의고사도 지금 원래 석관고 친구는 그 석관고에서 수학이 그래도 한 전교 5등 했었거든요. 근데 모의고사를 석관고 내신에만 맞추다 보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너무 안 나. 3등급이래요. 전교 5등인데.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저희 학원을 옮겼는데 맞는데 모의고사 1등급하고 수학이 전교 1등까지 실력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실은 이런 수학 시험이 쉬운 학교들도 정말 머리 똑똑하고 수학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 학교 맞춤으로만 공부해서는 실은 수학 실력이 잘 안 늘어요. 좀 빡시게 시켜보는 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제 수업의 이제 메리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거는요, 바로 직전 시험입니다. 3개월 전에 12월 기말고사 2개월 전이죠. 2개월 전에 진행했던 12월 기말고사에서 지금 예비고이 제가 가르치는 57명 중 24명, 고이 83명 중 47명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2학년이 비율이 더 높잖아요. 근데 이 2학년이 실은 1학년 때 얘들보다 1등급 비율이 적었어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번에 예비고3 신일고는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에서 1등급이 1명 있었는데 지금 9명입니다. 정확히 9배 늘었습니다. 지금도 매번 시험에 적어도 7명에서 많으면 10명까지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따라오면 성적이 정말 많이 오르는 수업으로 제가 자신 있게 제가 내세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업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계정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목표는 이거겠죠. 이 친구들이 계정 오면 이 나머지 인원들이 전부 지금 2등급 두세 명 빼고 전부 2등급이거든요. 근데 계정 후에 지금 2등급이 계정 후에 1등급이잖아요. 전 학생을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점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은 단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장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정리하자면 애들이 성적이 왜 오를까요? 잘 가르칩니다. 그냥 어머님들의 저에 대한 평가는 이 동네 지금 10년 차인데 잘 가르친다. 앵코 학원은 김건우 선생님이 진짜 최상위권 애들 정말 잘 가르친다. 소문이 굉장히 잘 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월, 2월에 지금 가르치는 학생 수가 예비 고1, 예비 고2, 예비 고3, 재수생도 있긴 한데 합하면 250명입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뭐 학생들 이름 당연히 다 알고요. 얼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성향인지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도로 이제 학생들한테 관심 가지고 이 정도 인원수를 케어하면서 잘 가르치는데, 장점이면서 단점인 게 이제 최상위권 수업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예비 고1, 지금 아까 전에 보니까 윤준서 어머님 오셨던데, 지금 윤준서 학생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예비 고1은 아직 중학교 물이 안 빠져가지고 제가 진짜 많이 봐주고 있는데, 제가 지금 고3으로 말씀드릴게요. 예비 고3은 지금 예비 고1 학생들 숙제 정확히 6배입니다. 6배입니다. 6배. 예, 수업 한 번에 보통 정말 많이 숙제 내는 250문제 냅니다. 근데 그게 수업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로 따지면, 물론 예비 고3이니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일주일로 따져서 정말 많이 낸 주는 400문제 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계산 단원이라 좀 빨리 끝나는 단원이긴 한데요. 그만큼 빡칩니다. 근데 물론 학년이 내려가면서 숙제량이 적긴 하지만, 적어도 다른 선생님이 더 월등히 많이 냅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 어려운 걸 할 수 있거든요. 대신 숙제를 그렇게 내요. 얘들아, 네가 정말 수학을 잘하지? 그럼 너가 선생님한테 인정받았어. 이 솔생코 친구가 정말 잘하거든요. 1년 내내 모의고사 다 100점이었어요. 인정받았죠. 인정받으면 저는 쉬운 문제는 안 풀어도 된다고 얘기해요. 모든 교재도 레벨이 있잖아요. 스텝 1, 스텝 2, 스텝 3가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내는 숙제도 레벨이 있는데, 잘하는 친구 컷해줍니다. 레벨 3만 풀어. 괜찮아. 인정받으면 숙제 양이 줄어요. 하지만 막상 제 최고 심화반이라고 해서 본인이 듣겠다고 해서 오는데, 막상 오는데 실은 심화반 레벨이 안 된 친구들도 있어요. 제 수업의 좀 특징이 뭐냐면, 당장은 못하는 애들이 들어도 됩니다. 실제 현재 예비 고3 개성고 신일고 애들, 개성고 1명, 신일고 2명, 총 3명이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를 5등급이었어요. 내신이 5등급이었어요. 정규생이 딱 절반이었습니다. 저랑 1년 내내 정말 힘들었어요. 애들 정말 힘들었는데 울면서 공부했거든요. 제 숙제 힘들게 따라오고, 어떻게든 따라오고, 제가 이제 수업 영상을 끝나고 보내주면 이해 못한 거 다시 돌려보고 했는데, 2학년 올라가고 나서 지금부터 1년 내내 1등급 한 번도 안 놓쳤어요. 5등급에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쫓아올 수만 있으면 성적은 향상은 무조건 보장이 되는데, 쫓아올 수 있느냐,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주도학습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요. 당연히 숙제를, 어려운 문제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숙제를 안 해오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해설부터 할 거잖아요. 대부분 이제 개념보다는 어려운 수업이니까 문제풀이 중심으로 하는데, 수업을 설명을 하면 본인이 안 풀으면 이해를 못 해요. 당연한 거죠. 최소한 본인이 고민해보고 어려운 문제 선생님이 해설하면, 아, 저렇게 접근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숙제를 안 하면 쫓아오기 힘든데 숙제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수학에 관심 있고 수학을 잘하고 싶고, 나는 수학이 너무 좋아 하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맞는 수업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쉽지 않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레벨을 여러 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희 학원에 지금 현재 모든 학교의 레벨이 실은 4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맞는 최상위권 심화반 수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 맞춤 수업이 있고요. 세 번째, 학교 구별 없는데 조금 기본반 있고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뭐냐면 소수정예반이라 그래서 정말 기초기업 부족한 친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 1학년 것도 제대로 몰라요. 아예 진도를 못 맞는 친구들은 저희가 이제 소수정예반이라 해서 한 반에 6명 정도를 두고 개별 진도 나가는 반까지 총 4개의 레벨이 있습니다. 그 4개의 레벨을 맞출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한 거고요. 말씀드렸지만 당장 테스트, 학원에 테스트 있어요. 어머님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테스트 보고 들어와야 되나요? 테스트가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테스트 점수를 보고 합격 이 반에 들어올 수 있냐 못 들어오냐를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고 저희가 푼 상태를 볼 거예요. 실은 이제 지금은 이제 11월, 12월에 테스트를 좀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그때 기준이 뭐였냐면 학생이 문제를 점수를 못 받더라도 이 문제를 풀려고 끝까지 노력한 흔적이 있냐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고등학교 올라오면. 안 그러면 수학 실력이 잘 안 납니다. 그런 걸 토대로 단순히 점수보다는 푼 과정을 보고 저희 우재PL 수학과 팀장님께 상담을 드렸는데 저랑 의논하고 본인이 지금 의욕이 넘치고 힘들어도 따로 쫓아오겠다면 들을 수 있습니다. 5등급에도 1등급 오랐다는 말씀 드렸죠. 근데 그러지 못하겠다면 어떻게 하느냐. 들어봐도 돼요. 듣고 저희가 레벨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 특성을 이제 정석생과 저랑 우재필장님이 얘기해서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맞는 수업을 어머님과 상담을 해서 제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반이 저희는 이제 선생님들끼리 좀 친해서 쉬워요.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끼리 지금 같은 학교 하면 좀 경쟁이 심하니까 학생 넘어가는 걸 못 보는 경향이 좀 많은데 저는 선생님들끼리 되게 친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제 반에 들어서 배우는 건 많은데 못 따라올 것 같아. 내려가서 수업을 하고 1년 뒤에 다시 올라서 이 영어고 지금 예비 고3 친구 중에 이번에 수학 전교 2등한 친구가 1학년 때 제 수업 듣고 못 따라올 것 같아서 내려갔어요. 그때 2등급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선생님께 수업을 듣고 2학년 다시 올랐어요. 그 제 수업 이제 쫓아오게 돼서 전교 2등까지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많으니까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될지 오늘 꼭 결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듣고 결정하셔도 된다. 이렇게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생 관리는 학생이랑 저랑 학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카톡방으로 관리하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제가 카톡 계정이 건우티 학생 관리 계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실은 그거 전부 조교쌤이 아니고 제가 관리 다 하거든요. 정말 급할 때만 조교쌤한테 시키고 거기 올리는 웬만한 모든 건 제가 다 관리합니다. 학생 한 명 한 명 카톡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까 250명 학생이라 했는데 중복 빼면 한 200명 되거든요. 200명 카톡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힘든 게 수요일 같은 경우는 예비 고3 미적분 수업이 60명이에요. 한 반에. 그럼 수업이 끝나면 60명 온라인 듣는 학생, 안 들은 학생, 교재 못 가진 학생 다 정리해서 수업 영상 60개를 다 올리는데 고2 수업도 있어서 그거 정리하고 수업 영상 보내는 데는 2시간 걸리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학생을 저도 안 잊어먹고 학생에 대해서 어떤 상태인지 좀 기억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개별 관리를 최대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지금 2명이 와서 얘기하는 건데 제 수업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은 학생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저를 잘 써먹어야 돼요. 전 학생들이 질문하면 늦어도 24시간 안에 궁금한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줍니다. 근데 정말 질문 많이 하는 학생은 하루에 30문제씩 보내요. 다 찍어서 보내줍니다. 근데 정말 질문 안 하는 학생은 1년 내내 10개도 안 해요. 이거 결국 성적으로 드러납니다. 저를 정말 잘 써먹어야 됩니다. 선생님을 좀 괴롭혀야 돼요. 저는 힘들지만 저를 괴롭혀야 그만큼 제 수업은 더 효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단점, 장점 다 말씀드리고 단점 중에 하나 더는 그것도 있죠. 실은 이게 좀 크리티컬한 단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평소 때는 저랑 듣고 내신 때는 학교별 반을 듣고 방학 때는 또 조율해서 듣고 이렇게 조금 전반을 좀 자주 하는 학생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비 고2는 없었는데 예전에 예비 고3 애들 중에 고대부고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고대부고 친구 한 명과 세화여고 친구 한 명은 평소 때 제 수업 듣고 내신 때 그 학교 반으로 가요. 왜냐하면 제 수업은 내신 직전까지 계속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병행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건 언제든지 상담 주시면 되고 저희가 먼저 제안 드릴 때도 있습니다. 학생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네. 그래서 단점은 어쨌든 모든 학교 통합반이고 심화반이다 보니 끝까지 내신 직전까지 어렵게 좀 수업을 하는 그런 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는 고등학교 수학 전교 1등인데 실은 이거보다 목표가 더 높습니다. 고등학교 수학 전교 1등은 보시면 알겠지만 달성한 친구들이 많아요. 실은 제가 가르치는 개성고 애들은 5명이 제가 보기에는 그 5명 중 4명이 딴 학교 전학 가도 남은 애 혼자 전교 1등이에요. 그러니까 전교 5등 안에 웬만하면 다 들어요, 5명이. 이미 이건 달성했고요. 수능 수학 만점이 목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수능 수학 만점이 얼마나 받기 힘드냐면 지금 1학년 또 커리큘럼이 달라져서 모르겠는데 수능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재작년, 정확히 말하면 3년 전이겠네요. 3년 전 성북, 강북, 고등학교 전부 다 합쳐서 미적분 현역들 중에서 만점이 1명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어요. 미적분 이제 수능 수학 만점을 목표로 하는 수업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만큼 레벨을 높여서 진행하겠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숙제를 안 해오면 솔직히 따르기 힘들 수 있습니다. 네, 그거를 단점이면서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제 수업은 그리고 실은 주 2의 반은 아닙니다. 제가 올해 커리큘럼을 좀 바꿨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예비 고3이 수토 수일 수업 있고 예비 고2도 수토 수일 수업 있어요.
그런데 예비 9월까지 수요일 수업은 깔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근처에서 야자, 좀 빡시게 공부시키는 애들은 야자가 있는데 학교가 대부분 수요일에 야자를 시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수요일 반을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이 수요일 야자 못 가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한테 조금 맞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별 반의 장점도 있고 심화반의 장점도 조금 조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저희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요. 화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수업 완전 커리큘럼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화요일, 지금 금요일은 아직 개설이 안 됐습니다. 화요일 수업, 주일의 수업만 등록을 해도 되고요. 주말 수업, 토요일, 일요일 수업은 같은 수업이라서 토요일, 이번 주는 토요일 듣고 다음 주 일요일 들어도 됩니다. 완전 같은 수업인데 주말 수업을 주일의 수업을 등록해도 되고 주2의 수업을 이렇게 등록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1의 수업을 하나 듣고 학교별 반에서 정말 수업을 잘하고 싶으면 주3회를 들어도 됩니다. 조금 자유도를 많이 높였어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학생의 의지랑 노력이랑 상황과 어머님과의 이제 소통을 통해서 학생이 최대한 맞춤을, 제가 보기에는 3월 한 2주차 안에 만약 첫 수업 들어오고 안 맞다 싶으면 최대한 2주 안에 맞춤 수업을 배정해 드리는 걸 목표로 해서 좀 자유도를 높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화요일 수업은 왜 금요일은 적어놨냐면 지금 금요일에 제가 아까 전에 예비 고3이 지금 제가 이제 3월에 한 1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당연히 한 개 교실에 넣어서 수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비 고2도 지금 60명인데 지금 제가 예비 고3이 원래 1학년 때 10명이었습니다. 지금 2년 지나서 100명이고요. 예비 고2는 1학년 시작할 때 15명인데 지금 60명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인원이 늘 걸 생각하고 분반 시점을 좀 잡는데요. 이번에 일정이 너무 없는데 금요일이 지금 고3 수능 대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고3은 내신 기간에는 수능 대비 수업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4월부터 분반을 할 예정인데 인원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래서 화요일 수업은 조금 내신형 심화, 고증이랑 블랙라벨 모든 문제를 다 하진 않을 겁니다. 너무 쉬운 건 뺄 거고요. 쉬운 레벨에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진행할 거고요. 주말 수업은 이제 좀 중요한, 보통 주말 수업을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 반이 두 개로 분반이 되어 있죠. 모의고사 기출 중심. 흔히 말하는 자이스토리가 모의고사 기출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제 뭐 A 스텝 안 하고 B 스텝에서도 뭐 레벨 너무 낮은 거 안 하고 B 스텝의 메인과 보통 모의고사 21번, 29번, 30번을 전부 하는 학원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저는 매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화, 자체, 교재. 뭐 여기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막상 해보면. 까지 진행을 해서 내신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개강일은 제가 지금 심화반을 3월 8일, 9일로 했는데요. 이건 3월 1일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학원 전체적으로 조금 학생들을 좀 타이트하게 하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당겨지면 제가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3월 1일, 2일에 바로 학원을 결정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3월 1일, 2일은 수업하더라도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 대한 전반적으로 좀 모르는 학생이 도움될 만한 수업을 진행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자유도를 높였다, 이렇게 만들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수업은 어쨌든 장점은 수학 실력은 무조건 고른다. 단점은 따라올 수 있느냐. 그리고 학교별 통합이라서 내신 직전까지 어려운 거 한다. 이런 장단점을 좀 명확히 설명드렸고 그 단점을 메꾸기 위해서 저희 학원에 여러 레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삼각수학고 1학년 올해 담당해 주실 정석쌤을 모시고 삼각수학고만의 수업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쌤 모시고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삼각산고를 이제 25년도 1학기부터 좀 수학을 담당하게 해가지고 강의하게 될 김정석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권 원장님께서 수학과의 전체적인 내용이랑 좀 전체적으로 동아라는 상황 같은 거를 좀 큰 범위로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은 저는 삼각산고에 대해서 약간 디테일하게 삼각산고만을 위한 수업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처음에 제 인사 한 말 간단하게 드리고 저 삼각산고 전용반이 어떻게 개설되어 있는지 삼각산고의 대략적인 뭐 기출 유형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름은 김정석이라고 하고요. N콕학원에서 현재 고등부 전임 강사로 있고요. 여기 오기 전에 여기 같은 N콕학원에서 중등부 강의도 했었고 뭐 다른 뭐 6파인 학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과외 같은 걸 했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삼각산고 수학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일단 개설되는 요일은 매주 월요일하고 금요일입니다. 월, 금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하게 되고요. 여기 건너편에 수학관 건물이 별도로 있는데 그 수학관 건물에서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수업 교재는 센 공통수학 1 혹은 자체교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항상 좀 학기 중에 수업을 할 때 3월 같은 평달에는 시중교재 갖다가 좀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주고
내신이 얼마 남지 않은 중간고사 대비하는 4월이나 기말고사 대비한 6월, 그때는 제가 좀 자체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수업을 하는 편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저랑 같이 시중 교재를 보면서 좀 어떤 면이 좀 약하고 좀 어떤 면에서 학교에서 좀 강조를 했고 그런 지식들이 좀 완벽하게 쌓인 상태에서 학생들한테 좀 개별적인 교재를 만들어 주는 게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한 3월 한 달 정도는 일반 시중 교재 갖다가 학생들의 상태나 좀 학교의 유형 같은 걸 좀 파악을 하면서 이제 한 달 동안 파악이 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시험이 남지 않은 한 달 동안은 자체 교재를 제가 만들어서 수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삼각산고 기출 경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1학기 중간고사에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그때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바로 작년 시험은 23년도보다 난이도가 살짝 좀 내려갔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오피셜로 말씀을 하신 건데 23년도에 좀 난이도를 살짝 높였더니 생각보다 좀 점수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평균 점수가 좀 많이 낮아졌다 그런 말씀 하시면서 난이도를 좀 살짝 낮춰가지고 좀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비교했을 때 학교 자체에서도 어려운 난이도의 유형을 좀 추구하기보다는 적당하게 좀 다들 풀 수 있는 그런 난이도를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 다들 아시는 그냥 센 B단계 정도의 그 무난한 수준의 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좀 준킬러나 좀 킬러라고 불리는 좀 고난도 문항에서도 좀 일반적으로 시중 문제 한 센 C단계 정도? 그 정도 난이도에서 한 두세 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삼각산고에 지원하셨을 테니까 아무래도 좀 지원하기 전부터 좀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삼각산고에 지원하셨을 텐데요. 일단 가장 많이 좀 제 생각이긴 하지만 가장 많이 좀 선택을 하신 이유가 아무래도 좀 난이도가 좀 무난하다고 좀 약간 좀 소문이 좀 나 있기 때문에 좀 내신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을까, 약간 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신 부모님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마냥 그렇게 삼각산고가 만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단은 이유가 문항수가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객관식이 18문항이 나왔었고 바로 저번 시험에 서술형이 6문항이었거든요. 그럼 단순 계산만 해도 24문제입니다. 50분 동안 24문제를 풀려면은 그냥 평균 잡아서 한 문제에 2분밖에 투자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서술형이거든요. 단답형이면은 어떻게 좀 커버가 가능하겠는데 삼각산고는 서술형 문제가 있어가지고 풀이 과정이라던가 마지막에 답을 유추해내는 그 유도 과정까지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접근이 가능한데 문항수가 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좀 학생들이 좀 부담을 많이 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여기 좀 학생 중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 삼각산고 붙었고 나 고1 거를 한번 내가 배워봤으니까 삼각산고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까? 라고 해가지고 혹시 풀어본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냥 딱 풀이 뽑아가지고 마음 편한 상태에 보면 솔직히 쉽긴 하거든요. 솔직히 그냥 보면은 이 정도 난이도였어? 풀만한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문항수가 24개, 그 저번에도 24개, 서술형이 더 많았죠. 이렇게 문항수가 꽤 많은 상태에 서술형 문제, OMR 카드 작성하는 거에 그런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는 난이도가 바깥에서 지금 외부에서 보는 거랑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아직까지는 삼각산고 입학을 하지 않았으니까 외부에서 바라보기에는 그래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내신 받기 좋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시험장에 가서 느끼는 거는 그렇게 좀 만만하지만은 않을 거다 그런 예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과의 싸움이 약간 좀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거고요. 좀 서술형 대응하는 능력도 좀 중요하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삼각산고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문항수가 많다는 게 좀 대표적인 특징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문제, 23문제가 50분 동안 보기에는 그게 결코 좀 적은 문항수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내가 확실하게 아는 문제는 빠르게 정확하게 딱딱 짚고 넘어가는 그렇게 좀 정확하게 문제를 풀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서술형 문항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서술형 문항은 약간 좀 정해져 있거든요. 선생님들은 보통 보면은 여기 단원에서 서술형이 나오겠다 라고 예상을 하면은 거기가 서술형을 내기 가장 좋고 학생들이 실수하기 좋고 그런 단원이 좀 정해져 있어 가지고 서술형이 나올 수 있는 그 단원은 어느 정도 좀 이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술형이 나올 만한 그런 단원을 찍어가지고 집중적으로 서술형 풀이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난이도가 더 쉽다는 게 이게 또 장점이나 단점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난이도가 좀 고만고만하고 나 시간 관리 잘했어, 수업 수령 잘했어. 그런데 학생이 순간적으로 실수해가지고 계산 실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고만고만한 친구들이 좀 비슷한 곳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진짜 한두 문제 실수가 다 등급이 뚝 떨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빨리 푸는 건 좋지만 거기서 실수를 하지 않고 정확하게 풀어나가는 그게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좀 걱정이 되는 게 난이도 자체가 좀 어렵지 않은 건 팩트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신 대비를 할 때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좀 쉬운 문제, 좀 무난무난한 난이도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좀 많이 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들께서도 우리 학생은 무조건 100% 수시로 대학을 보낼 거야. 우리 학생은 100% 정시로 대학을 보낼 거야. 아직까지 결정을 당연히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0% 수시로만 대학을 간다는 보장은 솔직히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내신 실제로 입학을 해가지고 내신 성적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나는 그냥 우리 학교에서 내신을 잘 받아가지고 100% 수시로 갈 거야 라는 생각은 되게 위험하거든요. 혹시나 좀 수시로 좋지 못한 성적을 받았을 때 정시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일어나야 되는데 삼각상고 수준만 빠르고 정확하게 연습해가지고 나 이제 그냥 내신도는 좀 마무리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결정적으로 마지막 시험에 실수가 나가지고 미끄러졌다 하면 어쩔 수 없이 정시로 가는 경우도 생길 텐데 그렇게 약간 좀 쉽고 내신만 위한 공부를 하다가는 모의고사를 볼 때 좀 어려움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한 가지 길, 수시의 길만 보는 게 아니고 수시와 정시를 같이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 저는 어려운 문제도 같이 경험을 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학은 또 다른 과목이랑 다르게 수시 공부, 정시 공부에 대한 구분이 솔직히 크게 없거든요. 그냥 기본기 잘 쌓고 어려운 문제를 내가 많이 연습하고 하면은 그 문항에 대한 실력이 수시, 학교 내신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고 모의고사 혹은 수능에서도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에 저는 내신 자체만 보고서 약간 좀 쉬운 문제를 반복하기보다는 어려운 문제도 같이 좀 해가면서 좀 고난이도나 모의고사 문항에 대한 적응력도 같이 피우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수준의 난이도 업 그런 문항만 저희가 당연히 다루진 않을 거지만 내신 대비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유형이 모의고사에 좀 좋아하는 유형인데 이렇게 난이도가 좀 업된 문항이 있으니 같이 한번 풀어봐라 라는 식으로 저는 수업 중간중간에 약간 난이도가 좀 어려운 모의고사식 문제도 같이 좀 출제를 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제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려보면요.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고등부에 오기 전에 여기 앵커학원 중등부에 제가 2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어머님들가 생각하시기에 중등부에서 근무한 게 대체 뭐가 장점이냐. 중학교 수학은 되게 쉬워가지고 대학생 알바들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제가 실질적으로도 전화 갖다 상담을 드릴 때 어머니 한 분이 저한테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과 출신은 맞으세요? 라는 질문까지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만큼 이제 중학교 수학을 약간 쉽게 생각하시고 대부분 학부모님과 학생들도 좀 그렇게 생각할 텐데 제가 실질적으로 2년 동안 근무해 보니까 저도 솔직히 비슷한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중등부에서 현장을 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 대부분 분이 아실 거예요. 중학 수학은 1학기가 연산이고 2학기가 도형이거든요. 그 대부분 학생들, 특히 남학생들은 좀 연산 쪽은 좋아합니다. 좀 계산하는 거, 머리 쓰는 걸 좋아하고 하는데 도형만 나오면 나 잘 못하겠어. 좀 어려워 하는 친구들이 많고 또 고등학교에 어떤 커리를 배우니 대충 아는 친구들은 아니 고등학교 되면은 도형 안 배우고 연산만 배우잖아. 나 도형 그냥 대충 그냥 내신 어느 정도 수행평가랑 합쳐가지고 적당히 뭐 90점 이상은 맞지 뭐 80 이상은 맞지 뭐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도형을 약간 좀 등한시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중학교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하고 다시 고등부에 올라와가지고 복귀를 해서 제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 아실 건데 고1 학생 중에서 가장 좀 어려워하는 거 무조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간 단원이 원의 방정식이거든요. 원의 방정식 단원을 보통 학생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는 거 뽑으면은 세 손가락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데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원의 방정식은 말 그대로 방정식이기 때문에 원 자체를 좌표에 얹어가지고 직접 계산을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3학년 2학기 때 원에 대한 성질을 배우죠. 원주각이라던가 그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제가 갑자기 풀다가 딱 생각이 납니다. 그냥 잠깐만, 중3 때 내가 가리켰던 것 중에 원에 이런 성질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조선 한번 그려볼까? 하고서 문제를 약간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요, 한 5분 10분을 학생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1분 컷으로 바뀌거든요. 그만큼 원이라던가 동요에 대한 기본적인 원론적인 성질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거기에 따른 연산이나 계산이나 응용도 같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부모님께서도 지금 집에 돌아가지고 학생들에게 너희 고1 되기 전에 중2 삼각형, 사각형 그런 도형이랑 중3 원은 특히 꼭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가라 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도형이 약한 거, 어느 부분이 약한 게 딱 현장 근무를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업을 할 때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너희가 중학교 때 이런 도형을 배웠다라고 인지시켜주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어느 부분을 좀 약한 부분이 제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면은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이 좀 금방금방 메꿔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이 많이 쌓여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강사 생활 중에서 중학교 학생을 다뤄본 게 좀 가장 좀 행운이었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 좀 이해를 좀 편하게 좀 잘 시켜주는 장점이 또 있고, 또 단순하게 그냥 문제를 풀어주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학생 하나가 제 수업을 두고 좀 강의 평가를 좀 해준 건데 좀 되게 고맙게도 좀 잘 써줬더라고요. 또 읽어보니까 제가 좀 학생들한테 의도했던 그런 말을 좀 잘 찍어가지고 좀 여기다 표현을 해줬는데, 뭐 문제를 풀 때 좀 무지성으로 좀 자기가 막 풀었다고 했는데 제가 항상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은 되묻거든요. 너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보고 왔는데, 너는 그래서 어디서 막힌 것 같은데, 여기서 네가 막힌 이유는 뭐 같은데 항상 저 되묻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막혔어요 라고 하면은 그 막혔다는 거는 어떠한 정보에 대한 누락이 있었던 건데, 그런 정보 같은 건 다 문제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서 네가 빼먹은 정보가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면서 네가 빼먹은 정보가 있으면은 그것들을 좀 찾아보라고 하고, 그런 것들 다 분석해가지고 조합을 해봐. 그럼 여기 네가 필요한, 네가 찾지 못한 그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하면, 그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좀 문제 풀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좀 단순하게 그냥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기계식 강의보다는 제가 항상 좀 물어보면서 학생이 대답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너는 왜 그 생각을 왜 한 거야? 라는 식으로 학생하고 좀 이렇게 계속 제가 질문을 해가지고 좀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제가 문제 풀이를 좀 많이 해주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이랑 뭐 학생들 관리하는 방법은요, 뭐 개별적으로 카톡방을 제가 좀 개설을 해가지고 뭐 결석이라면은 결석, 뭐 어려운 단원에 대한 거를 다시 듣고 싶으면은 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좀 개별적으로 보내주고 있고요. 또 좀 단원이 끝날 때마다 좀 단원 테스트를 좀 즐겨보는 편인데, 그 테스트를 보면은 이제 결과랑 그런 것들을 이제 어머니들께 피드백을 좀 바로바로 드리거든요. 요 왼쪽에 있는 게 제가 이제 테스트를 볼 때마다 학부모님들 톡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점수 같은 거랑 학생이 어떻게 시험을 봤는지, 어떤 부분에서 오답이 나오는 것 같은지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어머니들께 직접 보내드리고, 시험지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고, 밑은 잘렸는데 항상 오답 노트를 적게 하거든요. 그 오답 노트를 같이 작성을 해가지고 그 작성이 완료된 것까지 같이 어머니들께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오답 노트를 학생들이 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시키면은 그냥 제가 푸는 풀이 그냥 그대로 받아 적고 막 그런 친구들도 상당히 많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계속 오답 노트를 좀 시키는 이유가, 진짜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쓰기만 해도 그 손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쓰다가 하더라도 문제 풀 때 잠깐만 이거 내가 썼던 것 같은데? 라고 무의식적으로 그게 좀 기억에 남아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게. 그 모든 문제가 다 남아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충분히 머릿속에 각인되는 문제가 몇 개는 분명히 생기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좀 하기 싫어하기도 하고 그냥 생각 없이 쓰는 게 눈에 보이긴 해도 그래도 반복적으로 오답 노트는 항상 제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톡으로 보내드리니까 학부모님들도 이제 뭐 집에서 학생하고 얘기하거나 뭐 건의사항이나 그런 게 생기시면 저한테 편하게 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뭐 전화 상담도 당연히 하긴 하지만
전화 갔다가 좀 말씀하기 좀 애매한 것들 그런 걸 간단하게 그냥 톡으로 전에 보내주시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때 이런 거 학생이 틀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냥 뭐 편하게 물어보기도 하시고 이렇게 카톡으로 제가 좀 보내기 때문에 좀 전화 통화보다는 좀 편하고요. 어머님들하고도 컨택이 되면서 피드백도 제가 바로바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수업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 영어과 선생님께서 삼각환고 영어에 대해서 설명을 마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앵콕학원에서 삼각산고 1학년을 맡는 영어과 박지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네, 2025학년도 1학기 영어 설명회를 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 목차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을 예정이고, 두 번째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요거 우리 대비 들어가야겠죠. 이제 또 교육과정이 바뀌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삼각산고 시험 경향 및 유형 브리핑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저의 학습 시스템 그리고 내신 관리 시스템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끝맺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 먼저 드리자면요. 일단 저는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했고 현재는 앵콕학원 고등 강사로 있지만요. 이전에는 미래탐구 마포에서 고등부 전문 강사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성심여고를 전문으로 했었어요. 이때 성심여고는 되게 까다로운 학교거든요. 지문이 엄청 많아요. 네, 지문이 시험 범위가 한 62지문 정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학교 때 영어 시험 범위가 교과서 2지문이었었어요. 근데 2지문인데 여기서 플러스 모의고사 지문 60개. 네, 60지문이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고등학교 영어 시험 범위는 지문이 한 적으면 30지문, 30지문 정도 되고 많으면 50에서 60지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막 고등학교로 넘어오는 이때 1학년 아이들이 뭐에 가장 많이 두려워하냐면 첫 번째로는 고등학교 영어 시험 어떻게 나올까? 두 번째는 모의고사도 해야 된다라는데.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중학교 때 영어 내신 대비 그리고 그때 그 수업에 익숙해져 있다. 그 시험 기조에 익숙해져 있다가 고등학교 넘어와서 그 방대한 범위를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고등 내신, 그러니까 이 막대한 범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최대한 1학년 때 키워놔야 합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때 성심여고 아이들을 데리고 수강생 평균 2.5배 점수를 향상을 시켰는데 타학원 기준이, 그러니까 타학원에서 저한테 넘어왔을 때 2.5배가 향상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때 많이 들었던 말은 뭐냐면 선생님, 저 선생님 만나서 점수가 확 올랐어요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점수가 안 오른 아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 아이들조차 뭐라고 하냐면요. 선생님, 이번에 점수가 못 나온 거는 제가 실수리고 제가 시간 안배를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저는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처음으로 영어 문제를 풀면서 왜 이게 이 답이 되어야 되는지 영어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서 영어에 대한 희망을 계속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참 감동적인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외 마포권 고등학교 1등급이 만점자를 배출하기도 했어요. 네, 이때 마포권 고등학교는 학생 수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1학년 전교생 수가 보통 100명 내외 정도거든요. 서울여고 빼고. 그래서 이때 환일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환일고 1학년, 이게 처음으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첫 고등 내신을 저한테 맡겼던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는 문법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저한테 좀 수업을 듣고 싶다 해가지고 와서 수업을 들었는데
이 아이가 문법 때문에 중학교 때 영어 한 70점, 60점대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아이가 저를 만나고 바로 첫 시험부터 한 8점 정도 나왔었죠. 그래서 쭉 이후로 잘 쳐서 1등급이 나왔고, 학생 수가 100명 내외인 만큼 1등급 퍼센테이지로 그때는 4%였거든요. 그래서 4등까지가 1등급이더라. 그래서 그 친구는 전교 2등으로 1등급 마무리를 지었었습니다. 그리고 100점까지도 배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미래탐구에서 마포 강사 평가 및 고등학생 수업 만족도 또한 우수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동 M어학원에서 수강생 만족도 1위, 그리고 최다 수강생을 보유했었는데요. 사실 이때 목동 M어학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었었어요. 고등부 강사라고 하면 고등부만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올라운더입니다. 초, 중, 고 다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쉽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5, 6학년, 12살, 13살짜리를 앉혀놓고 고등, 뭐 관계대명사가 뭐야, 투부정사가 뭐야, 동명사는 뭐야 등등등, 그리고 종속 접속사까지도 이게 뭐야 다 가르쳤었는데, 고등학생 아이들은 어느 정도 기초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머리가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설명해도 알아들어요. 그런데 초등학생 아이들은 어느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알아듣기 쉽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야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초등학생들 데리고 중고등학교 영어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때 제가 여기서 들었던 말은 아이들이,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들이 이때까지 만나봤던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쉽게 가르치는 선생님, 그리고 가장, 문법도 마찬가지다. 문법도 이렇게까지 쉽게 가르치고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정말 잘 가르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자신이 있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쳤던 그 노하우와 경력을 바탕으로 이때 설명을 고등학생 아이들한테까지도 초등학생들 가르치듯이 정말 알기 쉽게 도식화를 해서 딱딱딱 설명을 해주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아이들이 문법에서는 거의 안 틀려요. 적어도 제 수업을 들었다면. 그리고 고1에서 3까지 내신 수능 모두 잡는 1등급 영어 로드맵도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3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대1 개별 밀착 관리, 그리고 두 번째는 체계적인 컨텐츠, 뭐 복습 테스트라든지 동영 모의고사라든지 혹은 숙제, 주간지 그런 것들, 그리고 꼼꼼한 강의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쳤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문장 하나하나 신텍스, 문장 구조 다 분석해서 해체를 하여 아이들한테 알기 쉽게끔 놓치지 않고 강의를 한다라는 의미겠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과 내신 5등급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화한다라는 거는 즉 등급별 인원이 변동된다라는 거고요. 그 말은 즉슨 대입에 필요한 등급까지도 그 기준이 변동된다라는 거예요. 이 숫자는 영훈고를 기준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1등급이 원래는 4%였다가 10%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등급도 24%로 늘어났어요. 18명까지가 1등급이고요. 43명까지가 2등급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1등급 비율이 늘어나서, 그리고 또 2등급 비율이 늘어났다. 원래는 4%라고 했죠. 그러면은 그만큼 소수잖아요. 원래는 3등급도 요것보다 당연히 적겠죠. 그러면 이때 3등급까지는 그래도 괜찮댔어요.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런데 이제는 3등급 안 괜찮다로 바뀐 거예요. 1, 2등급 적어도 그래도 1등급 정도는 받아놔야 좀 안정적인 거고, 2등급은 그래도 2등급까지는 받자. 2등급은 벗어나지는 말자. 좀 어렵다. 네. 이에 따라서 암기 위주로 평가가 되었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 4가지 영역으로
평가를 할 때 이 암기 위주 평가에서 사고력 문제 해결력 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해와 표현의 영역으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와 표현은 서술형 비중으로 늘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영어에서 이해하고 표현을 한다라는 건 글을 쓰고 아웃풋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인 거예요. 이때 아웃풋은 쓰기와 뭐 말하기겠죠. 근데 그때 쓰기는 가령 예를 들어서 내신에만 서술형 비중이 증가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수행평가에서도 똑같습니다. 뭐 에세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확대가 될 것이고, 제가 계속 맡았던 성심여고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는 영어 중점학교거든요. 근데 영어 중점학교다 보니까 지문도 그렇게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도 좀 남달라요. 다른 학교들은 그냥 외워요. 외우고 나서 내가 뭐 나의 꿈이라든지 이런 걸 외워서 그냥 구두로 테스트하고 끝내요. 그런데 성심여고는 소설책 한 권을 읽습니다. 원서로, 영어책으로 읽은 다음에 그때 결말을 쭉 써서 오라 그래요. 에세이처럼. 그게 수행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행평가까지도 아이들한테 다 갖고 오라 그랬어요. 다 원서를 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때 영작 있죠. 결말을 바꾼 그 영작까지도 다 저한테 들고 오라 그래. 그 에세이까지. 그래서 그걸 다 확인을 해서 첨삭을 하고 고쳐주죠. 네, 다 봐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객관식 중심이었던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좀 그 확대가 되더라. 이 말은 즉슨 어법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단어는 말할 것도 없죠. 어법과 단어를 열심히 역량을 키워서 문장 구조 분석 능력을 배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본에 충실해야 되더라. 이게 포인트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3등급까지는 괜찮았으나 이제는 1등급까지는 받아야 된다. 1, 2등급 선점이 너무너무 중요해졌고요. 학생부 면접 중요도 증가. 네, 정성평가에서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로 바뀐다라는 거죠. 즉, 성적만 보지 않겠다. 이제는 성적 위주가 아니라 학생부에서 세특까지도 꼼꼼히 다 보겠다. 여러분들이 진로를 미리 정했는지, 그리고 어떤 과목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 학과에 지원을 하는지 학생부까지 보겠다라는 거고요. 즉 학교 생활을 정말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충실히 해야 되고, 그리고 면접까지도 비중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삼각상고 영어 출제 기조를 잠깐 살펴보면요. 범위는 많지 않습니다. 되게 적죠. 교과서 2단원 플러스 고1 모의고사 8지문이에요. 아까 성심여고 62지문이라고 했죠. 그런데 8지문이래요. 엄청 적은 거거든요. 이 말이 뭘까요? 범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암기보다는 어떤 이외에 순발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본에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력, 그게 메인이라면, 그러니까 그 많은 범위를 외울 수는 없겠죠. 그런데 범위가 적으면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지문 암기가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고득점을 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변형 안 되나요? 변형은 암기해도 소용없다던데? 변형 되죠. 물론 되는데 삼각상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보통 변형이 많이 되거든요. 변형까지 준비를 하려면 지문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원문은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문은 적어도 암기를 하시고 나서 변형까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삼각상고 좀 특이하게 모의고사 8지문이 있죠. 그리고 학교에서 정해줘요. 이만큼 듣기를 공부를 해라고. 이만큼이 범위라고. 그러면 그 듣기, 모의고사 듣기 스크립트까지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른 학교들은 듣기가 보통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삼각상고는 듣기까지 시험 문제에 나오고요. 그리고 객관식 22문제, 서답형 6문제입니다. 서답형이 조금 비중이 높죠. 30점이나 되고요. 객관식 70점입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얘는 교과서에 해당하는 서술형인데요. 이때 서술형은 어순 배열입니다. 어순 배열이 가능하려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신텍스, 문장 구조 분석이 아주 잘 돼야 되더라. 그리고
해석과 조건에 맞게 문장들의 빈칸을 채워라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문장들은 이것까지 이 문장이 서술형에 나올까라고 했던 포인트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것들마저도 서술형에 내고 있으니 굉장히 꼼꼼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산고 내신 시험에 있어서 유리한 점은 일단 범위가 적어요. 그런데 범위가 적은데 듣기 문제가 있어요. 암기를 꼼꼼히 해야 돼요. 그리고 학교 수업을 꼭 잘 듣고 챙겨야 돼요. 범위가 적은 만큼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학교 선생님께서 어떤 것이 포인트라고 하셨는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베이스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 유형이 다 수능형입니다. 수능형으로 정해져 있고요. 듣기하고 그리고 서술형은 어순배열, 영작형으로 보통 정해져 있죠. 그리고 교과서 지문 변형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대비를 꼭 저와 함께 잘 하셔야 되고요. 또 꼼꼼한 지문 암기가 필요하다는 점 여러 번 얘기 드렸죠. 그래서 왜 박지은이어야 하는가 살펴볼 텐데요. 네, 이거는 저의 2025 연간 커리큘럼입니다. 1년을 보시면 내신과 수능을 모두 잡는 로드맵인데요. 여기 초록 색깔을 보시면 얘는 내신 대비예요. 이때 내신 시험 대비가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노란색들은 정규 수업입니다. 이때 정규 수업 때 그럼 뭘 하느냐? 수능 대비를 하죠. 네, 모의고사 계속 풀어보고 독해 스킬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러니까 글 읽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한다라는 건데 이때 뿐만 아니라 단어도 매주 300개씩 테스트를 쳐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서술형까지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서술형이 그 비중이 좀 늘어난다라고 했죠. 그러면 6문제보다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때 서술형을 내신 범위 있는 그 내신 지문에 있는 문장만 암기해서 대비를 할 게 아니라 순발력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즉 영작을 할 수 있는 기초 실력을 내신 때도 정규 수업 때 하던 그 수업을 내신 때도 넣어서 꼼꼼하게 대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 포인트는 이렇게 3가지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빠른 진도 무한반복. 진도는 최대한 빠르게, 하지만 대충은 아니죠, 당연히. 특히 아까 어법하고 서술형 강조를 했었는데요. 특히 어법이랑 서술형 그런 것 등은 하나하나 문장을 뜯어보고 살펴봐야 되거든요. 왜 이게 이런 문법이고 이 문법이 아니면 안 되는지, 왜 다른 문법을 넣었을 때 그것은 틀렸는지. 그래서 그 문장 하나하나마다 다 꼼꼼하게 강의를 하되 진도는 빠르게 칩니다. 그리고 무한반복이에요. 무한반복을 하면서 지문을 머릿속에 각인을 시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끔 누적 복습 들어가고요. 그리고 개별 클리닉 1대1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산고 동형 모의고사는 학교 유형과 똑같이 동형 모의고사를 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직접 만들어서 시험 직전에 2회 정도 풀어보게 시키고 아이들을 시험장에 보내고 있죠. 그래서 1등급을 향한 가장 완벽한 로드맵인데요. 여기에 보면 2,500개에서 3,000개 어휘를 학습한다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스텝은 어휘입니다. 어휘인데요. 여기에서는 교과서하고 모의고사 지문 유의어, 동의어, 반의어, 파생어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네, 다 외우셔야 되고요. 물론 이보다는 삼각산은 좀 적을 수 있어요. 한 2,000개까지, 1,500개에서 2,000개까지. 그리고 스텝 2는 문법과 구문을 한 번에 합니다. 창문여라고 돼 있지만 삼각산고고요. 삼각산고 빈출어법을 가장 쉽게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치. 그럼 고등학생 아이들은 얼마나 이해하기 쉽게 해요? 얼마나 문법이 쉬워지게 해요? 쉽게 정리해서 문법과 문장을 익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구조를, 신텍스를 한번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키포인트만 쏙쏙 정리해서 머릿속에 이 지문은 이런 내용이었지, 이런 소재고 이런 제목이었어, 이것이 키워드였지 하고 머릿속에서 마인드맵을 그릴 수 있을 만치 제가 아이들한테 각인을 시키고 도식화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동형 모의고사까지. 삼각형 동형 모의고사까지 제가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교재는 이렇게 3개로 나뉘고요. 어휘는 아이들이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전 범위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핸디하게 작게 주머니에 쏙 들어갈 수 있게끔 단어를 정리해서 포켓포카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편하다고.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보고 뭐 쉬는 시간 때도 보고 지하철에서도 학원 오기 전에 급하게 꺼내서 볼 수 있고 네,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신 정규 교재는 총 4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업용 교재부터 파이널 교재까지. 서술형 교재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별 숙제. 저는 매주 숙제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운 만큼 그 수업 진도에 해당하는 만큼 매주 숙제를 변형 문제를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주차별 숙제는 삼각산고 유형에 맞춰서 그 유형만 전 범위 전 지문을 변형해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면 저는 매주 어휘 시험과 본문 지문을 암기시키게 합니다. 특히 어휘는 어플과 당일 현장 시험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커트라인은 전체 단어수 80% 미만입니다. 네, 이 미만은 재시험 철저히 관리를 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지문까지 암기를 시키는데요. 삼각상고는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저는 암기를 시킬 때 한글 지문 주지 않습니다. 그냥 본문 싹 다 외워오셔야 돼요. 그래서 빈칸을 다 뚫어놓고 한글 해석 없이 그냥 그 영어만 있는 그 빈칸 시험지에 다 채워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법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문장 구조를 설명을 잘 했으면 아이들이 꼭꼭 소화를 시켜서 본문, 지문, 암기까지 제가 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제가 입력을 했으면 아이들은 망설임 없이 출력을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 만큼 어머니, 아버님께서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너 또 재시험 걸렸네 라든지 좀 밀어붙이시기보다 제가 학원에서 다 케어를 하고 밀어붙이고 있으니 가정에서는 이번에는 70점이네. 그러면 이번 재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다. 그치? 이번에 숙제에서 이렇게 많이 틀렸네. 다음에는 좀 더 맞출 수 있겠다. 그치? 지금 틀려서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좀 오구오구 우쭈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영어에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것도 그리고 테스트를 하는 것도 거부감이 들지 않아요. 아이들이 영어 싫어하는 거는 자기가 한 만큼 아웃풋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영어는 그만큼 범위가 수학처럼 딱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휘 내가 이만큼 외웠으면 이게 바로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성취도가 굉장히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성취도가 떨어지고 자기가 한 만큼 또 안 넣을 수 있는 좀 장기전으로 봐야 되는 마라톤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대신 학원에 왔을 때는 제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별 진도에 맞춰서 삼각상고 맞춤 유형으로 네, 동형 이거는 복습 테스트로 클리닉 때마다 계속 치는 겁니다. 파이널 테스트는 전 범위를 제가 학교 시험 유형과 똑같이 학교 시험처럼 직전 봉학 때 파이널 때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점수 관리는요. 클리닉이라든지 테스트죠. 네, 저는 학생하고 학부모님하고 소통을 좀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매 수업 후에 출결 숙제 테스트 점수 전달을 수업하고 나서 매주 그렇게 좀 문자를 카톡을 다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학습 결과 전달 사항, 공지 사항들은 다 모두 학부모님들께까지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매 시험 끝날 때마다 성적 상담 다 전화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클리닉 관리는 수업 시간에 저희는 수업 4시간이 있으면 2시간은 수업 시간, 2시간은 클리닉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클리닉 복습 자료 및 학습, 본문 암기 테스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적 유형 동형 모의고사까지 그때 칩니다. 그리고 주 1회 추가 증원은요. 숙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어 복습 테스트 80% 통과 못했어요. 그 미만이에요. 그러면 미통과자에 걸려서 학원에 한 번 더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만 치고 테스트한 것들은 저한테 제출하고 바로 귀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원에 안 그래도 주 2회 오는데 한 번 더 오기 싫으면 열심히 해야겠죠.
그쵸? 그리고 학습 강의인데요. 단체 카톡방으로 아이들 단톡방 만들어서 숙제 알림을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이런 것들까지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아이패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PDF를 요구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종이 자료를 기본으로 다 나가는데 PDF까지 제가 다 한 번 더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습하기 편하게끔. 그리고 매주 모든 강의는 복습 가능합니다. 녹화해서 밴드 어플에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삼각산고 영어 개강일인데요. 날짜는 3월 6일 목요일 그리고 3월 2일 일요일입니다. 시간은 6시, 10시, 일요일은 2시, 6시, 4시간입니다. 그래서 2시간의 수업, 2시간은 확인학습 클리닉 시간. 다 1대1로 보고 테스트 치고 하겠죠. 네. 그래서 삼각산고는 이때 3월 초에 개강이 된다는 점 한번 좀 봐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합과학 맡게 된 강경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아이들을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시켰는데요. 지금 내신으로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수능으로 가는 게 유리할지 이런 것들을 지금도 좀 고민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통합과학이랑 이제 이내부터 개정되는 통합과학이 약간 뭐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바뀌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통합과학을 1학년 때 배우고 나면 수능에서 다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2학년 때 물화생지 중에서 선택을 하고 내신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3학년 때 보통 수능을 물화생지 원중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3학년 내신에 2과목이 들어있어도 너네는 수능 준비를 해야 되니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2가 조금 더 어려운 학문인데도 불구하고 난이도는 굉장히 낮게 학교들에서 출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2학년 때 과학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비해서 이제 수능을 이제 물화생지에서 보지를 않게 됐어요. 아시다시피 통합과학에서 수능을 보게 됐기 때문에 이제 바뀌는 거는 아이들이 이제 혹시 문과나 이과나 이런 것들을 좀 결정을 하셨을까요? 결정이 되어 있다면 혹은 이제 아이들이 1학년 공부를 하는 걸 봐서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1학년 때 이제 해보고 만약에 내신으로 그냥 쭉 가는 거다. 내신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 수능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이과라서 이제 나는 수능으로 보려고 했는데 볼 수능 과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육과정이 바뀐 거는 제 예상으로는 이건 내신이 강화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학교별 이제 수능을 좀 약화시키고 학교별 내신을 강화시키면서 정시 인원이 줄어들고 수시로 뽑는 인원이 굉장히 늘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상 저희가 약간 미국식 교육을 따라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신을 굉장히 많이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때 선택하게 되는 일반 선택 과목이 굉장히 내신을 집중적으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 내신 굉장히 중요하게 되지만 3학년도 그 전까지는 수능을 봐야 되니까 봐줬거든요. 근데 3학년 때도 여기서 변별력을 갖춰야 통합과학으로 수능 보는 것까지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내신으로 내가 아이를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 수능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거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질 않아요. 그냥 통합과학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걸 잘하고 올라가서 내신 2학년, 3학년 때 따서 올라가든지 수능도 잘 봐서 이걸 베이스로 깔고 다른 것들을 추가해서 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1학년 통합과학은 무조건 일단 잘 봐야 되고요. 난이도는 대신에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나한테 쉬우면 다른 애들한테도 쉽거든요. 저희가 절대평가로 뭐 90점 이상만 1등급 이렇게 되면 그냥 뭐 쉽게 공부하면 되겠다 할 텐데 남한테도 쉬운 걸 내가 1등급을 순서대로 성적 순서대로 그냥 등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1등급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수치를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이전까지 1, 2등급에 해당되는 애들이 1등급이 되는 거예요. 3, 4등급 정도 되는 애들이 2등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상위 20% 정도는 돼야 서울에 있는 데를 어떻게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이제 2등급만 되더라도 20% 넘는 인원이 돼요. 그러니까 2등급은
그렇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4년제를 못 가나 이런 점수는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1등급을 받아놓는 게 안전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한테 쉬운 건 나한테도 쉽고 나한테 어려운 건 다른 애들한테도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난이도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1등급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바뀐 게 이과를 가는 학생들이라면 대학에서 이제 변별력 문제로 3학년을 이제 수능 준비해라 이렇게 두지 않을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소 과거 수능보다는 통합과학이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 그렇게 크게 올인을 하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학년 때 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신에서 굉장히 강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때 내신 관리를 좀 집중을 과거보다는 더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바뀐 교육과정을 보면 이렇게 뭉뚱그려서 물, 화, 생지, 투가 있었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세분화돼서 한 단원들로 들어가 있던 걸 한 과목별로 뽑았어요. 좀 더 깊이 가르치겠다는 거고 대학에서 뽑았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혹은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과 연결을 시키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학 전체 말고 우리 과에서 쓸 거. 그래서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우리 과에서는 이거 쓰는데 너 이거 수강했니? 그리고 성적 얼마나 받았니? 이거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 우리 과에서는 이거 안 쓰는데 너 이거 성적 잘 받았어도 우리는 그닥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목 연계 그 다음에 성적 관리 이렇게 두 가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통합과학의 내용의 구성을 잠깐 보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저는 되게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두뇌 발달되는 수준에 맞춰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때는 개념보다는 용어를 알려주고 중학교 때는 그러한 현상이 우리 주변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 경향이 조금 유지가 돼서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은 그거보다는 조금 어려운 엘니뇨나 라니냐가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조금 더 거의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뤄요. 근데 이제 2학년 넘어가게 되면 조금 더 심화가 되죠. 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화생지 내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30% 정도는 니네가 통합과학의 내용을 이해했으면 이거를 응용할 수 있겠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요. 그래서 학교별로 1학년 내용이 조금 더 추가가 돼서 2학년 내용이 조금 내려와서 한 30% 내에서 난이도별로 1.3학년 정도 혹은 굉장히 어려운 학교들은 뭐 1.7학년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설명을 해요. 그래서 물리나 화학이 특히 어렵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삼각산 고등학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보고 있어요. 많이 가도 1.3학년 정도 수준에서 통합과학 난이도가 결정이 되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최대한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1등급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자,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한테 쉬운 게 남들한테도 쉬워서 그 1등급 안에 들 수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교육과정이 바뀐 내용을 보면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보시면 물질의 규칙성, 시스템의 상호작용, 여기에 물화생지가 다 들어있게 되고 변화와 다양성, 환경과 에너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데 추가된 개념으로서 과학의 기초라고 하는 단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현상들을 여태까지는 그러하다, 이러한 경향이 있다, 대충 두루뭉술하게 이런 거라고 했다면 이제 정확하게 정량적인 관계를 따져서 이런 물리적인 용어로 니네가 구분을 잘해서 서술을 해줘, 이런 단원이 들어가 있어요. 난이도는 쉬워요. 대신에 이제 좀 제대로 규칙적으로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뭐 이런 것들 다 쉬운 단원들인데 오히려 그 이전 과정에 있었던 되게 어려웠던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전력 수송이라고 하는 단어는 빠졌어요. 회로적인 특징을 이해하지 않으면 별로 이걸 가르쳐도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낼 수 없는데 괜히 들어가 있었어요. 그걸 1등급, 2등급 나누는 데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바뀐 교육과정이 조금 더 쉽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전이 조금 더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 1등급, 2등급을 가르려고 일부러 거기서 1학년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게 문제를 냈었거든요. 그럼 이제 더 쉬워졌기 때문에 거기서 다 100점이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하나 틀린 애들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차이를 저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성적 잘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수행평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리고 중학교 때에 비해서 고등학교 게 훨씬 복잡해요. 왜냐면 그거 가지고 이제 수시 쓸 때 선생님들이 세특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이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30명의 차이점들을 구체적으로 쓰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희가 해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학에 관심을 갖고 책을 많이 읽어보았다. 이렇게 쓰면 쓰다 마나 하는 거예요. 무슨 관심을 가져서 어떠한 책을 읽었고 그 부분에서 어떠한 느낌을 받았는지 다소 길더라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줘야 얘 뻥 안 쳤네. 다 관심 있다고 하지. 정말로 구체적으로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시에서 쓸 세특 같은 걸 잘 쓰기 위해서는 그런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에서 되게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수행평가하면 한 30분만 하면 됐어 했던 것들이 애들이 3시간을 한 5일 동안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똑같이 PPT를 만들어도 엄청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에 비해서 일단 공부 자체도 암기량이 5배 이상은 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중학교 과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얘도 저는 어렵진 않다고 봐요. 어렵진 않은데 어렵지 않은 것이 중학교 때에 비해서 암기량도 한 5배 정도 늘어나고 그리고 시간을 막 뺏어가요. 자꾸 막 수행평가 보고 뭐 학교에 제출하라 그러고 동아리 활동하라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적절히 안배해서 그 안에서 타이트하게 공부를 하고 제출하는 것도 좀 퀄리티 있게 제출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대학을 갈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이제 아이들한테 수업을 해서 이해하게 하는 면도 있고 애들이 막 수행평가할 때 저한테 엄청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은 제가 써주는 건 이제 불법이죠. 그렇게는 하진 않고 아이들한테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네가 이렇게 썼으면 그걸 늘리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떤 책을 읽었고처럼 구체적으로 이런 방향들이 들어가면 네가 이거 실험 진짜 했다고 믿을 수 있어. 이 책을 정말 읽어서 네가 느꼈다고 이해할 수 있어. 라는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언들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조금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활용을 이제 공부할 시간을 압축해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이랑 과학 같은 게 조금 비슷비슷해서 저희는 이제 진리를 탐구를 하는 거거든요. 이 상황 저 상황에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수능이나 내신이나 문제 유형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수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수능 준비와 내신 준비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통합과학 1학년 때 잘해놓으면 고3 때 특별히 따로 엄청난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수능에서도 똑같이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가르칠 것이고 하지만 이제 또 남들은 1등급 받는데 내 아이가 또 1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이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저 낮은 등급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최대한 높은 등급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등급에 최대한 맞추려고 수업의 내용을 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쉬운 것 이런 것들은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아까 초중등과학 기본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때 학교 엄청 안 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 현장에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이제 많이 어려워하고 있다고 해요. 일단 학교를 안 가서 저희는 초등학교 가면 그냥 논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가서 다 들으면서 논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를 당연하게 귀로 듣고 중학교에 올라와서 그거 뭐였더라? 이름은 아는데 그럼 이제 설명을 해주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초등학교 때도 못 들었고 그래서 중학교 때 못 들은 걸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온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수업 시간에는 초중등 때 다 배웠던 용어들 혹은 그 개념들, 기본 개념들은 다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 말은 내가 모르냐고 물어보면 너무 알려주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니까 나 모른다고 선생님이 막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빨리 물어보고 빨리 대답해주고 싶으니까 그리고 5번, 10번 물어와도 괜찮다고 화 안 내면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대신에 시험 전날까지 모르다가 그날 물어보면 내가 화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야 아이들이 빨리 모르는 걸 빨리 질문해서 빨리 해결해야 시간을 압축해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서 일단
내용 자체가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해서 통합과학 점수를 놓치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게으르거나 숙제를 안 해와서 그래서 1등급을 놓친다면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숙제를 해와야 되니까. 숙제만 해오면 너는 1등급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대부분 그 범위 안에 들어가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수학은 사실 1등급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는 시간에 한 반만 투자하면 너는 1등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가성비를 생각을 한다면 수학이 조금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수학을 포기하면 안 되는데 수학을 쭉 하는 과정에서 과학을 놓치지 않으면 비슷한 비중의 성적을 끌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학 갈 때 굉장히 과학이 점수가 높은 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놓치셔서 제가 들은 되게 안타까운 매년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수학을 이제 수능에서도 1등급을 받는 수학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때까지 학생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수학하느라 과학을 하나도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수학을 1등급을 받아서 동국대를 갔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동국대도 좋은 학교이긴 한데 수학을 1등급 맞을 정도로 엄청 노력을 했는데 동국대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과학을 붙여줬으면 훨씬 더 높은 학교에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항상 있는 아이들이 수학만 열심히 하고 과학 성적 관리가 안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노력 대비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내신 결과도 좋을 것이고 나중에 대입 결과에서도 그게 보일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통합과학은 기본적으로 용어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기본 개념, 용어를 아이들한테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문제에 적용시키고 다양한 자료 해석이 문제들이 많이 나와 이제 수능 형태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외워서 이거 써 이런 식으로는 거의 중학교 때 끝난 거예요. 용어 자체도 어려워지고 그 용어를 그대로 내지 않기 때문에 구멍 뚫어서 빈칸 채우기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건 되게 무의미해요. 자료를 해석해서 이게 어떻게 변하겠니? 증가하겠니? 감소하겠니? 너 그대로 갈 것 같니? 이걸 판단하라고 하기 때문에 자료 해석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의 케이스에서 자료를 해석하는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물리화학은 특히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고 2학년 때 내용이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신에 적용되는 범위만큼은 저희가 2학년 거지만 수업을 살짝 하고 적용시킬 수 있게 여러 가지 유형 다 연습을 할 거예요. 암기하고 반복하는 부분은 아주 큰 노력이 들지 않아도 저희가 1등급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1등급이 저는 무조건 목표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뭐 수업 시간에 제가 열심히 노력할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저는 저희 제가 맡은 반들은 다 그냥 1등급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제가 지도했던 많은 아이들이 다른 타 과목 대비 과학이 성적이 다 좋았어요. 이게 제가 잘 가르쳐서 물론 저도 열심히 가르치기는 하지만 다른 과목들 대비 어느 정도 노력을 해주면 좀 보상을 해주는 과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적 관리를 꼭 해주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시면 질문을. 통합반인가요? 일단은 삼각산고반이에요. 삼각산고 반만. 네네. 지금 저희 설명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삼각산고 아이들이 들어왔다는 전제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과학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주요 과목보다는 네. 애들 적을 수 있으니까. 네. 그 뭐 최소 몇 명 이상이 돼야.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영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네네. 네네. 그 내신 할 때요. 그 삼각산은 세트를 어떻게 써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 보통 아이들이 보고서를 써가면 네네. 거기서 이렇게 두세 줄 압축해서 써주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선생님 이것도 이렇게 같이 보조도 해주실 수 있나요? 보내면 선생님 다시 이렇게 피드백을 주실 것이고 그럼 저한테 보여주면 제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런 게 고쳐지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이제 있었던 다른 곳에 대한 얘기인데 불법인데 써줘요. 근데 영어 선생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과학이잖아요. 보면은 내용이 다 엉터리예요. 그래서 각 과목별 선생님들한테 조언을 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학교 선생님들이 네. 얼마나 신경을 써주는지 알 수 없어서. 네, 귀찮게 해주는 만큼 신경을 좀 더 써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책 뭐 읽었다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그러니까 책을 뭐 읽어서 이걸 리스트를 쫙 내는 건 이제 없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내가
수업을 듣다 보니 예를 들면 생명과학 쪽에서 생명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책을 찾아보았다. 그러면 이제 책 찾아봤다 했겠지, 읽었다 했겠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 네. 과정이 힘든 거죠. 네. 네네. 책을 찾는다는 그 과정 네. 자체가 힘든 거니까. 네. 혹시 뭐 어떤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된다거나 뭐 이런. 이거는 읽어야. 이거는 완전히 구체적으로 얘가 전공 방향이 결정되면 거기에 맞는 책을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별로 똑같이 이공계열이라고 하더라도 생명과학 쪽도 있고 물리 쪽도 있고, 물리 쪽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여러 군데로 나뉘잖아요. 역학 쪽을 관심을 있어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 쪽을 관심이 있어 할 수도 있고, 아예 생뚱맞게 우리가 구현해낼 수는 없지만 막 상대성으로 막 시간 여행을 하겠다고 막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쓴다고 생각을 하면 교수 입장에서는 만약에 얘가 정말 책을 읽어서 이런 거에 흥미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되게 기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얘가 알고 들어왔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얘는 되게 궁금해하는구나, 가르치면 열심히 하겠네, 이걸 보는 게 그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어머님들이나 입시 전문가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내가 뭘 알고 들어온 척하는 거, 그게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교수님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와서 교수님 저를 가르쳐만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볼 수 있도록 정시 때 내신을 열심히 한 애들을 받겠다고 하는 게 수시제도예요. 그냥 똑똑한 애들 받을 것 같았으면 정시 성적 높은 애들 받을 거예요. 근데 내신을 좀 수능이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내신을 굉장히 잘 받았다는 얘기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걸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시가 축소되고 수시가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고 있어요. 열심히 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교재는 저희가 통합과학으로 이번에 지금은 쓰고 있는 것이 다른 교재인데, 계약을 하게 되면 아마 하이탑 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중 교재를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써봤자 여러 좋은 분들이 쓰신 것보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용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감수가 되게 잘 돼 있다고 생각하고, 시험 대비 때는 문제는 이제 따로 우리 학교 시험 난이도에 맞는 문제로 할 예정이에요. 삼각상고도 네. 부교재가 있나요?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부교재를 보고, 부교재가 있으면 부교재가 있는 걸 보고 제가 난이도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해가면서, 해마다 선생님들도 바뀌고 담당하는 선생님들도 바뀌기 때문에 부교재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지금 이번엔 교육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는 이제 들어가 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난이도에 비해서 올해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작년 난이도랑 똑같이 생각하는 것도 약간 지금은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기본 교재는 하이탑을 사용하시는. 네. 하이탑 중에서 내신 교재가 있어요. 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학교에서 사용하는 출판사의 네. 그 교과서가 있잖아요. 네. 그거로 사용하지 않아요. 따로 사용하지 않고. 집에서 공부해서 내용을 질문하겠다고 하면은 다 받을 수 있는데, 딱히 학교 교재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네. 비슷비슷한, 통합과 수학이나 과학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저는 좋은 교재는 이제 화보가 많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보기에 컬러풀하고 예쁘고, 내용은 비슷비슷해요. 물리적인 법칙, 화학적인 법칙, 이런 것들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봤을 때 펼치는 순간 너무 벌써 지겹다, 이런 책들보다는 조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그래서 보기 편한, 오래 펼쳐놔도 마음에 부담이 없는 이런 책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용은 이미 좋게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문제는 주면서 계속 연습을 시킬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교과서 출판사별로 조금 제가 보기에는 여긴 좀 부족해,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래서 일부러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요, 확인학습 2시간이 뭐예요? 강의를 하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애들도 있고, 잘 해결해 보이는데 못하는 애들,
아니 그냥 수업 들을 때부터 힘들어하는 애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남아서 이제 얘네들한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 풀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얼마나 더 풀어야 될지, 혹은 이해를 잘 못했으면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그래서 똑같이 풀어줘도 아이들에 따라서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풀어주는 것보다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딱 설명해 주는 게 머릿속에 훨씬 잘 남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맞춰서 애들이 최대한 이제 들었는데 선생님이 하는 거 보니까 맞아, 이해한 것 같은데 집에 가서 혼자 하려니 이게 안 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혼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아니요, 저기 수요일로 정해졌어요. 네네. 그래서 수업 시간 3시간, 그 다음에 확인 학습 2시간 해서 5시간이 될 거기 때문에 5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7시. 네, 그러니까 7시부터 강의가 시작되면 이제 5시부터 7시까지는 그 전에 배웠던 거 이제 질의응답을 하고, 이제 모르는 개념 제가 설명해주고, 아무래도 집에서 복습을 하고 와야 저 질문, 내가 뭘 모르는지 파악이 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다시 왔는데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질문 받고 이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실은 국어도 좀 개설을 해야 맞는데 현재 국어 선생님들이 시간이 좀 안 맞아가지고 지금 내부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뭐 국어 선생님들도 뭐 물리적으로 시간 한계가 있으면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 시간표가 안 나온 상태고요. 국어도 혹시라도 추가로 개설이 되면 저희가 개설을 할 거고, 저희가 3월 1, 2, 3에 지금 다른 과목 개설은 다 확정난 상태고요. 3월 1, 2, 3에 설명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제 입학 직전에. 그래서 그때, 그리고 또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사회 개설 이런 것도 의향을 좀 여쭤봤거든요. 물론 이번에 아마 지금 내부적으로 확정된 거는 첫 커리큘럼이잖아요, 사회가. 그래서 학교별로 막 갑자기 이상하게 진도 나간 학교는 좀 적을 것이다. 사회가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사회를 개설을 하는데 좀 인원이 많이 등록하는 학교는 그냥 따로 해주고, 인원이 좀 적게 등록하는 학교지만 좀 사회 수강을 원하는 학교들 좀 모으고 진도가 좀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요. 진행을 한 다음에 혹시라도 진도가 좀 다르게 나가는 학교는 분리를 해서 사회를 진행하자. 오늘 회의를 해서 확정이 났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아마 사회도 이제 개설을 할 것 같고요. 사회는 이제 수능 또 시험 범위니까요. 또 그 외에 어머님이 또 요청하시는 뭐 수업들이 학년이고 올라가면 조금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당장 뭐 지금 학년 1학년은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뭐 2학년 올라가는데 나는 벌써 정시할 거야.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3학년 올라갈 때 뭐 수리 논술 이런 것도 원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학원 자체적으로는 지금 학교 맞춤뿐 아니라 여러 입시에 맞춘 다양한 수업이 다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요. 어머님들께서 그런 거 요청해 주시면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수강생이 한 명이더라도 뭐 물리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치면은 저희는 웬만하면 개설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항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뭐 영어과 원장님은 뭐 수업 때문에 인사를 못 드렸는데, 특히 영어과 원장님 보면 작년에 성신여고 영어, 경동원 영어 한 명이었는데 2년 내내 한 명으로 계속 수업하셨거든요. 저희 그런 부분에서는 뭐 폐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 확정된 거는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학원으로 좀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이제 추운데도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한번 어머님들, 학생들 잘 가르친다는 지겠다는 약속 한번 드리면서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